자, 제약바이오 전문가를 꿈꾸는 네. 송성현 꿈꾸는, 대표와 네. 네, 이쪽으로 뭐 학교도 갈 거라는 지금 강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관련된 재밌는 프로젝트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유튜브도 한번 시켜보고 싶고, 뭐 한번 대학원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런 좀 생각들이 들었는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술투기를 통해서 ST팜도 그렇고 라파스도 그렇고 송동현 대표만이 알고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줘서 네. 저희는 참 좋았거든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어떤 종목이에요, 제약바이오? 우리 그때 한번 같이 얘기 나눴던 이제 종목입니다. 네. 투자 전략실에서. 930 투자 전략실에서. 투자 전략에서 한번 이제 네. 얘기를 했던 종목인데요. 이제 종목은 이제 퓨처캠이라는 종목입니다. 퓨처캠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방사성 의약품 회사로 상장이 되어 있는 유일한 기업이에요. 네. 물론 방사성 의약품 회사는 많지만은 상장이 되어 있는 유일한 이제 기업이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사성 의약품이라는 것은 바로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약품이다. 그러니까 즉 이 물질 자체가 방사능 있는 물질이라서 반감기가 있어요. 그래서 몸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죽습니다, 그냥. 그걸 방사성 의약품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성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기업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알츠하이머 신약이 통과가 됐죠. 미국 바이오젠의 아두카두맙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아두헬름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이 아두카두맙이 이제 18년 만에 승인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퓨처캠은 뭘 하냐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관련된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이 알츠하이머를 처음에 진단을 할 때 PET-CT라고 하는 촬영을 먼저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뭐 MRI나 CT 같은 그거를 합쳐놓은 걸 보시면 돼요. PET-CT를 촬영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촬영하기 전에 정맥 주사를 통해서 이 펩타이드 물질을 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알츠하이머 증상이 있는 쪽에 뭐 세포 활성화를 통해서 알츠하이머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알자뷰라고 부릅니다. 자체로 만든 제품을 알자뷰라고 불러요. 아직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두카누맙이 승인이 될 경우에 향후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PET-CT 수요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진단 효과가 높은 알자뷰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근데 현재로서는 이익을 내는 쪽은 바로 이 파킨슨병의 PDB입니다. 진단약인데 현재 YOY 기준으로 30% 이상 성장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2년 내로 연간 50억 정도 매출을 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PDB 쪽에서 이익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PDB를 쓰게 되면 가격적인 면이나 아니면 시간적인 면이나 퀄리티 측면에서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PDB 쪽이 이익도 나고 있고 추가적 모멘텀으로는 이 알자뷰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가능성, 이쪽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암 쪽도 네. 모멘텀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네, FC70이라고 해서 전립선암 치료제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에 임상 1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총 30명 중에 17명이 투약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교보증권의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17명을 투약을 했고 21년 내로 투약이 완료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8월에 프리 IND를 진행할 전망이라고 하고 9월 달에는 임상 1, 2A상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임상 1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의 용량을 이제 투입을 하게 되고 2A상은 소규모 환자군의 약을 투입을 통해서 용량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1상과 2A상이 보통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지금은 임상이 초기 진행 과정이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네요. 네,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에서의 한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이 노바티스라는 회사가 전립선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을 계속 인수합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처음에는 프랑스 AA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PSMA R2라고 처음에 만들었는데 이 기업을 약 21억 불, 2조 주고 사버렸어요. 근데 다음에 미국의 엔도사이트라는 기업이 PSMA 617이라는 전립선암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거의 30억 불 정도의 이제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FC705가 아직 임상 데이터가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현재 엔도사이트가 개발한 PSMA 617보다 훨씬 더 좋은 임상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사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글로벌 제약사가? 사가진 않더라도 이 엔도사이트가 노바티스에게 인수가 되자마자 시총 1,000억 원대에서 2조로 올라섰습니다. 지금 퓨처캠 시총이 약 2,500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 비슷한 임상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잘 이해되시죠? 네. 그런 상황이고 PSMA가 사실 정상세포도 조금 손상시키는 그런 좀 부정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일부 부작용이 있는 건데요. 근데 퓨처캠에서 만들고 있는 이 FC705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데이터가 공유가 될 경우는 글로벌 빅파마에서 역시나 주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국내에서 일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21년 내로 미국 일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에 대한 기대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FC303도 전질선 암을 진단해주는 그런 약인데 이 부분은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2022년까지 미국 3상을 마무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원래 진단과 그리고 신약은 한 몸이에요. 진단과 신약은 한 몸이기 때문에 진단을 잘해야 그만큼 또 신약을 쓸 수가 있는 과정이라서 진단 쪽도 좋은 성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 이렇게 진단이랑 신약이 같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많이는 없죠. 많이는 없는데 근데 퓨처캠은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은 네. 대표님의 생각이 저는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제약바이오가 임상을 하면 사실 임상 기관에 맡겨요. 그렇게 되면 뭐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절감시킬 수 있겠지만은 근데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는 기간 지연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하는 것보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회사에서 또 임상을 맡길 수도 있고 근데 퓨처캠의 장점은 뭐냐면 임상 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임상 기간에 대한 리스크를 현저하게 없앨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아주 큰 장점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진단 쪽이라든지 신약 쪽도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생각한 스케줄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물론 미국에서 임상을 하게 되면 이야기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국내 임상 데이터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퓨처캠의 아주 큰 장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출시가 되어 있는 제품으로는 PD뷰, 뭐 알자뷰가 네. 있는 거고 네. 전립선 암 치료제, 네. 뭐 진단제 이쪽으로는 지금 임상이 진행 중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매출액도 2분기가 약 110% 증가했다라고 제가 봤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신약에 대한 개발 리스크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초창기 구간이고 근데 그렇죠. 임상이 진행되면 사실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에서 주목을 할 수도 있고 지분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실제로 인수라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좀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일상이 진행이 되는데 이 일상 기간만 해도 보통 1년이 넘어가잖아요. 맞습니다. 뭐 1, 2년 정도 걸리지 않아요? 1.6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물론 그 과정을 거쳐야겠지만은 근데 그 기간 동안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초창기 구간이어야만 저점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쵸. 이미 그건 그렇죠. 기대감이 오르기 시작하면 투자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타이밍 같다라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남들 모를 때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네. 때 미리 관심을 두고 공부해보자. 뭐 라파스도 몇 개월 걸렸죠? 한 3개월 6개월 걸렸나? 3개월 정도 그 정도 걸렸는데 한 3, 4개월 정도 네. 우리가 전에 영상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의 2배 올랐잖아요. 퓨처캠도 지금부터 3개월 정도 지나면 알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도 자료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포트도 나왔더라고요, 최근에. 리포트도 점점 나오고 맞아요. 있고. 8월 5일자로 교보증권인가 맞아요. 거기서 리포트 나왔어요. 약간 또 비슷한 종목이 뉴지랩 파마라고 있어요. 뉴지랩 파마라고. 뉴지랩 파마 네. 이름은 들어봤어요. 이쪽도 시총이 3천억 쪽인데 4세대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은 사실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이 없어서 제가 확실하게 추천을 못 드리겠는데 근데 대상 항암제는 면역 항암제를 넘어서 차세대 항암제고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항암제인데 그래서 저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것도 이제 930 투자 전략실에서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약간 비슷한 현재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뉴지랩 파마나 퓨처캠이나. 근데 퓨처캠이 조금 더 좋은 것은 과거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노바티스에서 인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퓨처캠. 근데 뉴지랩 파마도 점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저점에서 주목을 좀 해보자. 왜냐하면 4세대 대상 항암제 및 코로나 치료제까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퓨처캠도 약간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비교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퓨처캠은 어떻게 발굴했어요? 공부하다가?
물론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의 말을 참고를 하기도 하고 거기서 제가 또 공부를 해보는 거죠. 저는 이제 종목 듣는다고 해서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저도 깊게 한번 스터디를 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공부해보고 와 이거 이런 것 때문에 좀 매력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도 투자를 조금씩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좀 소개를 해도 나쁘지 않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퓨처캠은 신약 개발이지만은 그래도 느낌이 괜찮은 그런 전 종목에 속하는 것 같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이 어때요? 공부 한번 해볼래요? 저 리포트 읽었어요. 그 교보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읽고 네. 방송도 같이 해봤는데 최근에 로슈와 관련된 기사들도 제가 좀 많이 접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근데 뉴지레파마? 그건 제가 아직 리포트를 못 봐서 그것도 한번 리포트를 읽어볼게요. 리포트는 아마 없을 거예요. 없어요. 뉴스 이러면 기사는 여기 리포트 없으면 네, 저는 저는 이제 리포트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유료 자료집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저는 유료- 그런데 투자를 많이 합니다. 유료 자료가 없어요. 네. 저희 그래서- FM 가이드도 이 회사 아이디어가지고 근데 FM 가이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깊이 있는 좀 돈을 좀 투자해야 돼요. 정보를 얻으려면. 알겠습니다. 오늘은 퓨처캠이라는 새로운 네. 종목을 소개해드렸고요. 이 종목을 리뷰하면서 네 번째 만남을 또 가질 수 있기를. 아니 이게 그렇잖아요. 저는 잘 될 것 같아요. 종목이 잘 되고 수익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셔야 다시 부르지. 안 그러면 명분이 없어요.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신약 개발 리스크가 있는 제약바이오는 저도 약간 리스크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퓨처캠은 과거 사례가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삼상에 진입한 것도 아니고 이제 초창기간에서 또 데이터도 실제로 잘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신뢰가 간다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듣고 우리는 퇴근을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